자, 우리가 모든 언론이나 이 정치에서 국민이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옳은 쪽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정서를 말하고 국민의 어떤 파워를 이야기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준이 국민에게 갖다 붙여요. 언론들은요. 그리고 정치인도 입만 열면 국민을 팝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국민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국민이라는 이 개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히 지극히 속물적이기도 하고 또 대다수는 지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뭐 좀 월급 좀에 받고 집 한 채 있고 차 좀 타고 다니고 직장 괜찮으면 자기가 거의 상류층이 된 양 하면서 그들의 지금 모습을 담고자 투기에 눈이 멀어서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이 앞장서는 투기꾼, 그 많은 투기꾼들 다 국민이죠. 근데 그 많은 투기꾼 국민들은 옳고 그들에게 정치인들만 욕먹어야 됩니까? 언론만 욕먹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정치인과 언론이 욕먹는 만큼 국민이라는 제도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인 제가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제, 여기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것보다도 기득권 소수가 만드는 투기 열풍과 그리고 그 투기와 관련되는 한국의 초상류 기득권의 삶,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따르면서 그걸 내 삶의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를 추종하고 지가 진보라 하는 자들은 다른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친북이고 종북이고 반일이고 가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사람도 또 다르게 이 시대적 죄를 짓고 있다. 좌우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타시더니만 강북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저 서초동이나 또 신림동에 강남엔 전부 물바다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것서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지요. 그러면서 그분 들으라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의 훌륭함 등을 설파하더라. 제가 택시 기사가 승객한테 정치적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저도 겪었을 때 단호하게 정치 발언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택시 기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또 옳은 거냐. 자, 그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정신 나간 여자예요. 이게 이재명, 윤석열의 문제냐, 적어도 공론의 장에서 언급해야 될 문제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재명의 개딸이라는 자들이 민주당을 휩쓸고 있습니다. 박용진이가 어려운 데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재명이 되겠죠. 그리고 다 이재명의 줄을 섰지요. 그래서 저 당은 이재명의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고향이 호남인 사람 대다수는 이재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당을 국민의힘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켜야 될 가치 중립은 있는 겁니다. 내가 윤석열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도 객관적 기준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은 한쪽에 서서 그쪽의 흠은 전부 다 가리고, 어제 그 택시 아줌마도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각종 흠은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반대쪽의 흠만 이야기야. 물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솔직히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될 수 없는 집단들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되는가? 그러면 황장수 네 말대로 하면 어쩌라고? 그럼 맨날 민주당 되게 윤석열이나 비판하고 있을 거냐? 또 이 숫골들 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아니죠. 이재명도 윤석열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저런 꼴보기 싫은 일이 있다면 대안을 찍어줘야 될 것이고 대안이 없다 하면 투표를 안 해야죠. 좀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쪽이 보기 싫어서 이쪽을 할 수 없이 찍었다는 것은 투표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건 시대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에 대한 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된다, 윤석열이 된다.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사실상 없다면 나라 망한 거죠. 자, 그래서 망할 나라라면 망하게 놔줘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3의 대안이 없다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둘 중에 차악을 고른다는데 누가 더 악인가? 그 가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되면 숫골식 방법으로 망할 것이고 이재명이 되면 친북 좌파 방식으로 파퓰리스트 방식으로 망할 겁니다. 어차피 망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차악인이 차선을 가리는 것조차도 저는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참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국민의힘 이러다 문 닫는다. 이준석도 윤핵관도 국민이 보기엔 다 진 게임. 사용 내려놓고 큰 물결 내야 활로 보일 것. 자, 윤핵관도 국민이 만들었고 이준석도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 칼럼은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 가상대화. 두 정치 주역의 솔직한 대화 필요, 민심은 대통령의 조정 능력의 의문, 경직된 법치지구 인사 난맥의 문제, 직접 대화 통해 새 계기를 찾아야. 자, 민심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략 언론들이 만들어가면 그게 민심이 되는 거지, 민심이 주체적으로 대충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민심이라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걸러진 어떤 파당적 집단의 견해가 민심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매스미디어라는 것, 언론이라는 것들이, 매체라는 것들이 공정합니까? 절대 안 공정하죠. 친북 좌빨에 기대어 있거나 아니면 수구 꼴통에 기대어 있는 게 한국의 매스미디어의 특징이죠. 자, 오늘 조선일보는 영화 맹량의 대사, 거기에 노전론 격군들이 이 배 밑에서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알기난 할란가 하고 맹량에서 언급을 했죠. 유해진 씨가 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웅변한다. 이러면서 또 정치 비판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조선일보의 전상인 칼럼은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장은 별 3개다. 호화롭고 넓고 찬란하다. 이게 국민들의 뜻과 관계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국민들이라는 것이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국민이라는 것이 참 한없이 가볍게 여기저기 쓰여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솔직히 종교적 원죄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된 죄를 갖다가 시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정치 행위를 했지요. 투표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쯤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5번, 40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요, 투표를. 자, 그런데 그런 정도의 투표를 해놓고 그 중에서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은 가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좀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나는 투표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투표는 국민의 의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투표를 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 완전히 허접한 나라에서도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방향을 개혁하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곧바로 항복하거나 아마 항전을 못하고 벌써 싸움이 끝났을 거라 봐요. 자, 그 부분은 젤렌스키의 장단점이 많지만은 젤렌스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 즉 기존의 우크라이나에 짓느냐 받느냐라는 선택에서 새로운 어떤 세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진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한국에 한번 봅시다. 한국의 국민들이 투표 행위를 할 때 과감하게 역사를 바꾸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안 하지요. 대다수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기성, 숫골이나 짜빨의 정치를 연장시키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치를 바꾸어서 자기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하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 99%가 누구한테 투표할 건지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투표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 저는 한 100% 맞추겠습니다.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어디에 투표할 건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토론이나 논란이 그리고 사회개혁에 대한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지난번 대선 때 혁명 21이 적어도 2, 3%라도 득표를 해서 이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고 우세한 후보들이 혁명 21이 주장하는 견해를 혁명 21의 표 때문에 이것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서로 빡빡하게 붙으면 혁명 21의 주장을 좀 들어주고 그들을 수용하자. 이렇게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서포 15조라는 개혁 가치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개혁적이고 옳은 주장을 과감없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고 밟아. 심지어 당원들조차도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가야 되는데 저러다가 황 대표가 표 깨고 낙선시켜서 좌파한테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다수가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보고 서포 15조를 말하라 하고 책을 내니까 내용이 좋다고 하고 당을 만들자 하고 집회에 나오고 이래놓고 실제 그들이 말한 부분을 제가 앞장서서 실천하려니까 저만 내세워놓고 상당수가 뒤에서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 우습게 됐죠. 국민의힘 앞에 가서 윤석열을 규탄한다. 그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단절하겠다고 약속해라고 그의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하다가 참 아주 수모만 당하고 저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국민이 위대하다, 국민의 힘이니, 국민의 여론이니 이런 헛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은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이게 아름답다. 나는 투기도 하고 원래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상층을 점에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고 행동해온 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가 어떤 꼴로 살아왔나라는 이 양심에서 비롯되는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나라의 좌우를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그들을 욕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사로잡히고 나면 나중에 그 인질이 그를 잡은 범인을 갖다가 따르게 되는 정신적 노예 상태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수구 좌빨의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죄와 스톡홀름 증후군에서의 탈출 이게 없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1000년을 말해도 제가 솔직히 10,000년을 살아서 떠들어도 희망이 없을 겁니다. 변화에 대한. 저는 제 이 자신의 이런 주장과 활동에 대한 성패를 이미 마음을 내려놨어. 현실에서의 성패에 집착한다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국민이 전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망해야 한다면 그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깨우친다면 거기까지 가야지 어떻게 별 수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